우리가 저번 시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라이팅, 매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 요 아이콘이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 아이콘입니다. 단축키는 M이고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꾹 눌러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슬라스로 나오는 형태고 이거는 노드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스로 나오는 형태는 이제 옛날부터 사용됐던 방식이고 노드는 새로운 방식이죠. 자 노드 슬라스는 옛날부터 사용됐던 방식인데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슬래시라고 합니다. 슬래시라고 하고 웹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가 있습니다. 이 디퓨즈가 일반적인 컬러 색상을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컬러를 바꾸고 자, 어떤 특정 물체를 선택하고 이 물체를 적용을 하면은요 선택된 물체 적용한다는 메뉴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파란색으로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자 테이블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테이블이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서 주전자와 컵은 그룹에서 제외를 할게요. 오픈해서 요것과 요것은 그룹에서 디태치 시킨다.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그룹 클로즈 해놓고 자, 그럼 요거 별도로 오브젝트가 독립됐죠. 이렇게 컬러만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질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비트맵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디퓨즈 옆에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비트맵은 이미지 말하는 거죠. 나무 재질 이미지를 이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비트맵 클릭하고 자, 여기 마루 재질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오픈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 나무 재질이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죠. 이걸 반영하려면은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라고 해서 뷰포트에서 적용된 재질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재질이 보이겠죠. 이 재질이 여기에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좀 밀렸죠. 그림을 당긴 것처럼.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UVW 맵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나무 재질이 들어갔다는 정도로 이번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에도 나무 재질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는 많이 밀렸네요. 그죠? 그룹을 일단 오픈하고 요거 하나만 재질 한번 좌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 UVW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빼놨는데 UVW를 찾아서 플래너 맵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클로즈 해주고 자, 됐고요. 자, 요것도 나무 재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 재질로 적용된 테이블 의자 이렇게 완성됐고요. 자, 요거는 컵은 그냥 조금 흰색으로 바꾸고 두 개는 요걸로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붉은색으로 할까요? 좀. 자, 이렇게. 바닥에도, 바닥을 하나 만들고 바닥에도 재질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요거는 바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바닥에는, 자, 요거는 이제 바닥 재질로 쓰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디퓨즈 옆에 클릭하고, 자, 마찬가지로 비트맵, 즉 그림 이미지를 넣습니다. 자, 요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적용했고, 자, 일단 적용자 하겠습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에 적용한다 라는 뜻이죠. 그다음 뷰포트에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면은 나무 재질은 괜찮았는데 이 바닥 재질은, 타일 재질은 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잘게 반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맵을 넣으면은 하위 메뉴로 내려왔어요. 자, 그 상위 메뉴로 올라가는 버튼이 이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메뉴고요. 여기서 비트맵을 적용했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하위 메뉴인 비트맵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그림 이미지 비트맵에 대한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타일링이라고 있는데 이 타일링을 UV가 있는데 이건 X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을 얼마나 시킬래? 5번 정도 X 방향으로 반복시키고 Y 방향으로 5번 정도 반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바닥이 나아 보이죠. 자, 뭐 이런 정도로 일단 바닥 세팅은 하고요. 자, 재질은 굉장히 좀 메뉴가 많습니다. 굉장히 메뉴가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여기까지 해서 닫고요. 자, 재질이 적용된 상태고 이번에는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세이브, 라이팅, 카메라 클릭하고 카메라를 만들기 전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자, 카메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타겟 카메라를 쓰겠습니다. 타겟 카메라는 카메라와 클릭하면 먼저 카메라가 나타나고요. 쭉 당기면은 타겟 지점이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카메라는 만들어지고 작업 종료를 위해서 오른 클릭을 하거나 이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작업이 종료가 됐죠. 컨트롤 시프트 Z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고 여기는 타겟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가운데를 클릭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되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른 클릭해서 셀렉트 카메라 타겟 이렇게 하면은 타겟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겟이 이렇게 대부분은 오브젝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 클릭해서 셀렉트 카메라 타겟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오브젝트를 선택할 일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이제 지오메트리는 선택이 안 되죠. 오로지 카메라만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게 지오메트리가 되어 있으면은 지오메트리만 선택되고 카메라는 선택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퍼스펙티브 뷰를 카메라로 본 자, 퍼스펙티브 뷰를 카메라로 본 모습인 카메라 뷰로 바꾸겠습니다. 카메라 뷰의 단축키는 C입니다. 퍼스펙티브를 활성화 놓고 단축키 C를 누르면은
자, 여기 이제 카메라에서 본 모습이 되는 거죠. 카메라에서 본 모습. 자, 여기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카메라에서 본 모습으로 계속 반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장면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손바닥 툴로 해서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카메라 퍼스펙티브였을 때와 카메라였을 때 메뉴가 다릅니다. 자, 요걸 제가 만약에 P로 해서 퍼스펙티브로 만들면은, 자, 퍼스펙티브였을 때, 카메라였을 때 아이콘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기능은 뭐 비슷합니다. 자, 요게 이제 줌이에요. 요렇게.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카메라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카메라는 됐습니다. 뭐 적당한 뷰를 연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모디파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카메라 모디파이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폴트로 여기 50mm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보는 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눈을 기준으로 디폴트로 50 정도 잡혀져 있고, 이렇게 확대시키면 카메라가 물체가 크게 잡히고요. 50 이하로 하면 멀리 잡히겠죠. 자, 디폴트는 50mm. 자, 이번에는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명. 자, 조명은 여기 라이팅 있죠. 조명은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조명이 얼마나 잘 설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못 나올 수도 있죠. 먼저 조명을 클릭하면은 조명이, 자, 아놀드 조명은 2018 버전부터 맥스에 추가가 됐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잘 나오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더드 조명에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볼게요. 먼저 자, 타겟 다이렉트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하고 비슷합니다. 광원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타겟 지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영역이 너무 좁죠. 이 좁은 영역을 넓혀 가지고 이 영역 모두가 다 조명에 해당이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메뉴도 조금 많습니다. 자, 요 세 번째 거 클릭하면은 여기 핫스팟 폴오프라고 있어요. 먼저 핫스팟을 클릭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요렇게가 핫스팟 영역이에요. 자, 여기는 조명이 밝은 영역이고요. 요 외곽, 즉 여기서부터 폴오프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자, 폴오프 영역은 여기서부터 조명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영역 밖은 완전히 어두운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핫스팟 영역, 폴오프 영역,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명의 전체적인 범위는 잡았고요. 일단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 셋업 메뉴가 요겁니다. 자, F12 단축키고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렌더 셋업 메뉴입니다. 지금은 전혀 우리가 세팅을 바꿀 필요가 없고요. 단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렌더링 해야 되는 것은 카메라 뷰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프론트 뷰가 이렇게 클릭되면 여기
프론트라고 나오죠.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카메라로. 자, 우리는 카메라를 지금 렌더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렌더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640에 480입니다.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렌더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냥 봐도 조금 이상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몇 가지 설정을 바꿔줘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붕 떠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둡죠. 너무 어두워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조명을 먼저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자, 제너럴 파라미터에서 섀도우를 체크해 줍니다. 섀도우 온 돼 있죠. 자, 요거 체크하고, 렌더링을 다시 렌더링을 하면은, 자,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너무 시꺼멓고, 경계도 조금 흐릿하고, 그림자를 조금 더 좋게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체크해 주면은요, 그림자가 더 깨끗해집니다. 좀 더 깨끗해졌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섀도우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섀도우 파라미터. 여기가 그림자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그림자 컬러가 너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약간 회색으로 바꾸고, 자, 덴시티는 투명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1이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는 거죠. 이걸 0.6 정도로 엔터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렌더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 그림자는 뭐 괜찮죠. 깨끗하고 이렇게 약간 투명이 가해져 가지고 재질도 같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치를 바꾸면서 계속 렌더링을 해보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텐시티라고 있어요. 자, 인텐시티는 이 조명의 세기입니다. 1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0.4 이렇게 낮추면은 조금 어두운 조명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0.6 정도로 낮춰 놓고요. 지금 6으로 낮췄습니다. 0.6이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명을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자, 어떤 조명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렌더링 하는 것은 스캔라인 렌더링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이 되지만 단순한 형태의 조명을 계산하고 렌더링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스카이라이트라고 있어요. 자, 이 스카이라이트는 좀 더 현실 같은 그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조명을 만들어 줍니다. 탑뷰에서 클릭해 주고 뭐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이 반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모디파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메뉴는 굉장히 단촐하죠. 단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캐스터 섀도우는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를 갖는다는 메뉴예요.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해 줘도요,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렌더링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시간이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것보다 좀 더 확실히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지만 어떤 느낌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조명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밝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걸 조금
기울이겠습니다. 기울이고 수치도 한 0.5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카이라이트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명이 더해진 거죠. 자,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렌더링 눌러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죠. 근데 그림자가 너무 지금 투명해져 가지고 이걸 조금 더 값을 8 정도 해볼까요? 조금 높이겠습니다. 자, 뭐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치를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렌더링 했던 것을 여기, 요거는 카피 이미지고, 자, 요거를 클릭하면요. 요게 이제 이미지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클론 시키는 겁니다. 복사해내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조금 바꾸고, 예를 들어서 요걸 조금 어둡게 만들고 OK 하고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카피했던 요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요. 렌더링은 새로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이미지와 이 새로 만드는 이미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카피해서 클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검은색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여기 옅은 그림자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그림자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최종 이미지 렌더링 했던 최종 이미지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이미지라고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저장할 때 JPG도 있고 그 다음에 타가 TIF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JPG 이미지는 PNG도 있고요. JPG 이미지는 손상이 많죠. 이미지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좀 가볍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래픽적으로 활용되는 이미지가 아닌 단지 보는 이미지로 또는 인터넷에 업로드 시키거나 대중적인 이미지 포맷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픽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타가나 TIF는 이미지 손실률이 좋습니다. 그 대신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크죠.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픽 이미지로는 이런 확장자를 가지는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 같은 데서 다른 이미지와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퀄리티도 조금 더 품질도 우수하고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미지 포맷을 많이 씁니다. 타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타가로 저장을 32비트 이미지죠. 알파 채널을 가지기 때문에 OK. 자,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JPG로도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보면은 요게 이제 JPG 이미지입니다. 56KB 고 요거는 타가 이미지죠.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용량 차이가 나고 화질도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화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 요건 지금 알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희게 빠졌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해상도가 그렇게 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해상도의 이미지로 렌더링을 할 때는 이런 JPG와 타가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GA가 훨씬 더 용량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화질 손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야 나면 안 되는 그런 작업물도 있고 조금 이미지 손상이 있어도 괜찮은 작업물도 있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선별적으로 그 필요한 포맷을 직접 정해서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매핑을 넣고 카메라와 조명 설정까지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픽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디트 서플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도형에서 편집해서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